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 지원과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과장 진드코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8년, 9년 정도 국내 이제 트윈 모션 사용자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제 백그라운드는 건축 CG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축 CG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3D Max라든가 V-Ray 이런 툴들 많이 사용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트윈모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리얼타임 렌더링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언리얼 엔진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현재는 에픽에서 고객사들을 지금 5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내 제조업 고객들의 이제 디지털 트윈 작업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 방대한 영역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좀 레벨 1, 이제 일단 현실 모사, 복제를 하는 요 정도의 디지털 트윈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트윈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원론적인 부분으로 와서 보면 저희 에픽게임즈는 좀 다양한 레벨으로 디지털 트윈 지원 전략들을 정의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전략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진입니다. 모든 디지털 트윈들이 고비용의 개발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디지털 트윈들은 문화재 보존을 하기 위해서 레벨 1 수준에 일단 이제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기도 하죠. 이런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트윈모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2와 이제 레벨 3 부분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여기는 이제 상호작용들입니다. 어떤 상호작용들, 내가 디지털 트윈 관제 서비스에서 무언가를 클릭하거나 터치했을 때 이 시설물이 꺼진다. 예, 공조가 꺼진다. 이거는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레벨 2에서부터는 이제 통신 통합하고 통신과 통합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2와 레벨 3는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인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저희 고객들이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레벨 1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저희 에픽게임즈는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 지원 시스템 중에 하나로 스캔 포토그래메트리 솔루션인 리얼리티 캡처와 스캔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퀄리티 높은 스캔 솔루션으로서 평가받고 있고, 여러 트리플 A 게임들 그리고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채택되어서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 이제 전설적인 이제 건축 프로젝트인데요. 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1960년도에 준공되었는 헤비타트 67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제 디지털 보존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이제 스캔 그리고 포토그래메트리 솔루션이 리얼리티 캡처가 선택이 되었었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의 아주 중요한 근대 문화재를 디지털 트윈에서 보존한 작업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운 프로젝트의 하나인 세운상가 디지털 트윈 기반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이 문화재로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닌 건축물인 세운상가를 재개발하는 그런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원형의 지금 현재 마지막까지 이 시설물이 운영되었던 그 모습들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 목표였었고요. 이 단계에서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스캔 포토그래메트리 솔루션인 리얼리티 캡처와 그리고 1단계 디지털 트윈 수행 전략에 사용되는 트윈모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드론하고 그리고 이제 MMS 스캐너, 라이다 스캐너죠. 예, MMS 스캐너들은 주로 이제 도로 위에서 이렇게 도로 위에 붙어서 가는 이제 스캔 작업들을 이제 라이다로 수행을 하고, 포토그래메트리는 이제 드론을 띄워서 하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리얼리티 캡처는 이 두 가지 방식의 모든 것들을 이제 교차 정합을 하여서 정확한 디지털 트윈을 생성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생성된 디지털 트윈을 트윈모션에 가져와서 영구적으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을 했던 것이죠.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진은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윈모션에서 디지털 아카이빙 된 프로젝트는 트윈모션 프로젝트는 추후 언리얼 엔진으로 가서 레벨 2, 레벨 3의 디지털 트윈을 추가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목적의 디지털 트윈에 대응하는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언리얼 엔진은 굉장히 뛰어난 개방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윈에 채택되어 왔습니다. 이미 이제 이런 알려져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국내 제조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건설사로는 삼성물산, 그리고 제조기업에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시뮬레이터의 이 한반도 전장과 전투기 디지털 트윈의 언리얼 엔진이 사용이 되어서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도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하면은 스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엔지니어링 데이터들, 카티아 데이터라든가 솔리드웍스, 그리고 혹은 이제 레빗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했던 BIM 데이터들. 그래서 이제 이런 PLM, BIM 데이터들이 전부 다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진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 중간 확장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중간 확장자라고 하면 IFC라든가 USD, 그리고 IFC, USD, 그리고 FBX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 데이터 스미스는 중간 확장자입니다. 저희 에픽이 직접 개발하고 직접 이러한 소프트웨어들과 호환을 제공하고 있는 중간 확장자로서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USB라든가 IFC 같은 이제 표준 파이프라인들을 표준 브릿지 포맷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훨씬 더 저희 개발자들이나 언리얼 엔진을 트윈모션을 쓰는 사용자들이 보수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직접 엔진 외에도 이 데이터 스미스 포맷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픈 API라서 누구라도 이 데이터 스미스를 가져다가 이제 익스포터 플러그인들을 만들어서 저희 이코시스템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윈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트레일러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라든가 건축 분야에서 레벨 1의 디지털 트윈에서 트윈모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트윈모션은 이제 그 뭐 저희한테는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제품들 그 중에서도 이제 비클 자동차의 이제 시각화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트윈모션은 이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갖추고 있고 이 라이브러리들 하나하나가 고퀄리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트윈모션은 이제 건축 쪽의 시각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재료 표현이 되어야 되는 자동차 카페인트 머티리얼들도 포토리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들의 스케매틱 디자인들을 시각화하는 데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작은 제품, 네, 이런 이제 시계라던가 혹은 이제 패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화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복합 전시 공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복합 문화 전시 공간을 준비를 했고 여기 이 씬 안에는 이 트윈모션 씬 안에는 자동차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트윈모션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이제 그래픽 렌더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켰을 때 이런 템플릿이 나오고요. 맨 땅에서 이렇게 시각화 작업을 시작하시기보다는 여기에 보이는 샘플들을 가져오시고 이 샘플 위에 내 제품이라든가 나의 이제 건축신들을 가져다 놓고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라이브러리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에셋 브라우저,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그 프로퍼티 창입니다. 네, 각종 이제 설정들을 제어하는 창입니다. 굉장히 손쉽게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신속 시각화 도구들이 가지는 특징들은 이런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법을 이용해서 아주 이제 편리하게 이제 매핑들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하단의 에셋 브라우저에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에셋들이 쌓이게 됩니다. 얘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드로우 콜이 많아지고 컴퓨터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 신속하게 정리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렌더링을 시작하는 비그너에서부터 시니어들까지 모두 다 쓸 수 있는 시각화 도구로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시장 오프닝을 할 때 이제 문화재의 디지털 트윈을 통한 보존 작업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해태석상의 경우에는 그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실사는 아니에요. 트윈모션에서 렌더링 한 겁니다. 아카이빙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면들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시간들을 담아내게 되었어요. 네. 트윈모션에서는 이제 이런 고심조 텍스처에 대한 이제 머티리얼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필요했었는데 이 슬라이드 바의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옛날에 해오던 그래픽 렌더링 툴들이 해오던 포워드 렌더링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심도가 깊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앰비언스 오클루전 맵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시네마틱 프로젝트, 영화 제작이라던가 이제 뭐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이런 데 그런 이제 홍보 콘텐츠들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텍스처 매핑 방법인데 트윈모션에서도 이런 이제 굉장히 딥한 영역에까지의 텍스처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저희는 이제 이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지니어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작 지원 시스템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퀵셀 메가스캔 그리고 퀵셀 브릿지라는 소프트웨어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000개 이상의 각종 이제 머티리얼들 그리고 텍스처들 그리고 3D 에셋들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하나가 전부 다 미니멈 8K 화질을 제공하고 있는 텍스처들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텍스처에는 그 서브 텍스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프니스 맵이라든가 서피큘러 맵, 오파시티 맵, 그리고 앰비언스 오클루전 맵 같은 이런 이제 서브 텍스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에셋이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20개가 넘는 서브 머티리얼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제작 지원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저는 저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이는 요 러프니스 이 앰비언스 오클루전 맵 텍스처를 트윈모션 에디터에 여기 이제 매핑을 해서요. 요 이제 바위를 이렇게 표현을 심도가 깊은 텍스처를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제 전통적으로요. 네, 이 원단에 대한 포토리얼한 렌더링 표현은 헤어, 즉 이제 머리카락 다음으로 늘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소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하나의 예시가 우리 일상에 늘 들어와 있는 하나의 예시가 이제 커튼일 텐데요.
이 커튼이 여기에 보이는 이제 불투명하고 이제 두꺼운 이제 암막 커튼 느낌이라면 얘는 표현이 쉬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정말 이제 옛날에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어려웠던 게 이렇게 반투명한 반투명한 이런 릴 느낌의 커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릴을 빛이 통과하면서 이 빛이 이제 그 산란하는 거를 모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실제 물리적인 라이팅들이 이제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트윈모션은 그 어려운 거를 이제 별도의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렌더링을 하지 않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이제 작업 화면 그 자체에서 이런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얼타임 작업 화면에서 이렇게 반투명한 원단을 통과하여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산계되는 빛들, 네, 빛이 산란되는 빛들을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이제 정밀하고 정합도가 요구되는 이런 표현에서까지 포토리얼한 렌더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특별한 커스터마이징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식재 하나하나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지도록 하여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이파리들이 색이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줄어드는, 왜냐하면 잎들이 떨어질 테니까요. 겨울이 오면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런 파라미터들까지도 계속해서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트윈모션은 이제 또한 이제 언리얼 엔진에 있는 이런 이제 고퀄리티의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트윈모션에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트윈모션에서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의 출처는 언리얼 에셋이었었어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합 전시 공간을 좀 시각화하는 과정들인데요. 먼저 이제 시각화를 해낸 다음에 제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 최종 결과물들을 작업하는 과정들에는 이제 모델링 소프트웨어, 이 건축 공간을, 이 시설물 공간을 모델링하는 데는 스케치업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퀵셀 메가 스캔에서 텍스처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당사의 이제 그 3D 에셋들을 거래하는 스토어인 스케치팹에 있는 무료 자동차 2개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트윈모션은 이제 여기 보이는 소프트웨어들과의 호환들을 네이티브 포맷인 데이터 스미스로 직접 호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FBX 파일 가져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사용자들이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티브 데이터 포맷들을 만들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작업 과정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데에서 소요된 시간이 14분 정도 걸렸었어요. 네, 제가 작업할 때 14분 정도가 소요됐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14분 동안 이제 시연을 하기에는 제 세션이 이게 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감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14분째 될 때 작업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스케치업 모델링 데이터를 트윈모션에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 이제 환경들에 대한 세팅입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일광, 그리고 이제 배경들을 선택해서 HDR 맵이라든가 이런 배경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태양광 환경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매핑들을, 머티리얼 매핑을 시작을 합니다. 라이팅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머티리얼 작업을 하는 데에는 사실 이제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머티리얼부터 먼저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 재료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 이게 헷갈려요. 네. 빛이 밝은 건가 재료가 밝은 건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제 이런 CG 작업들을 할 때는 이제 배경 라이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이제 머티리얼 작업들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트윈모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고퀄리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매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4분이라는 작업 시간 중에 세부적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들까지도 설치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이 트윈모션을 8년 넘게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만약에 처음 이거를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했는 이 14분 정도에 걸쳐서 했는 작업을 아마 한 3시간 또는 4시간에 걸쳐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이렇게 쓰시면서 하다 보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서 결과물을 얻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들, CG 외주 사무소한테 보내서 작업을 한다면은
커뮤니케이션 시간만 하더라도요, 예, 일단 하루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건축 CG 작업을 해주는 외주 작업을 해주는 아티스트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트윈모션을 처음에 봤었을 때 이제 건축 시각화 작업이라든가 CG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디자이너라든가 건축가들이 직접 렌더링을 하고 파이널 픽셀 그리고 그걸 어느 순간에는 정말 사진하고 구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퀄리티로 올라오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CG 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트윈모션의 이제 2024 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인데 그 시점은 이미 저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디자이너 분들이 저 같은 이제 그 CG 아티스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렌더링들을 뽑아내고 이런 이제 그 작업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제약 사항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와서 이제 요 씬들 전체를 다 구현을 했고요. 이제 결국 이제 판넬 같은 곳에 넣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나 판넬 같은 곳에 넣기 위해서는 JPG 이미지 뽑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걸린 작업 시간이 13분 38초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보시면은요, 이미지로 뽑아낸 결과물들을 보시면 이게 트윈모션은 이제 언리얼 엔진에 기반한 리얼타임 렌더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상도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 HD가 4개가 놓여 있으면 4K잖아요. 네. 그러면 4K 렌더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4배의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다. 하지만 트윈모션에선 1080p로 뽑든 4K로 뽑든 시간의 차이가 그다지 없어요. 네. 한 1초, 2초 정도 더 늘어난달까요? 네. 왜냐면 엔진에 기반한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을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전부 다 8K 또는 4K 이미지로 렌더링 된 것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건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도트가 찍히면서 나오는 렌더링 방식을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을 8K로 찍어내는 거는 좀 상상도 하기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 방식들은 리얼타임 작업 방식에 있어서 일부분의 장점이고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이 되는 이제 원천 기술 중에 하나가 루멘입니다. 이 루멘은 언리얼 엔진에 들어있는 그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리플렉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시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옛날에 사용하던 이렇게 점이 찍혀 나오는 오프라인 방식의 렌더러들은 이렇게 조명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조명 기구가 내는 빛이 이 주변의 벽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닥에 부딪히거나 실링에 부딪히고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들을 여러 반사들을 거듭하면서 이제 조명에 대한 표현들을 추적을 했었는데요. 이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이걸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GPGPU로 바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 이렇게 하면 조명을 아무리 움직여도 뭐 가짜 그림자만 따라 움직이지 벽면에 어떤 변화는 없죠. 하지만 이런 이제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벽면에 대한 음영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봤었을 때 이 루멘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제 3D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제 CG 아티스트는 어떻게 살라고 라는 그런 이제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멘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사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에다가 반사 매핑을 했는데요. 이 반사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명을 움직일 건데요. 이 조명을 움직이면 이 구에 저 조명이 실제로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엘모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리얼타임 소프트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많이 쓰는데, 그런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리얼타임으로 처리하지 않고 리플렉션 맵이라고 하는 이제 가짜를 여기에 이제 반사를 시키는 효과를 줘요. 덮어 씌워서. 그런데 트윈모션에서는 이거를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이렇게 지금 작업 화면에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렌더링 이렇게 다다다 걸어내는 과정 없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트윈모션이 가지는 정말 특별한 이제 렌더링 방식의 작업에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씬에서는 보면 이제 표준 방식하고 루멘 방식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물론 트윈모션이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점이 다다다 찍혀 나오는 방식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렌더링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패스 트레이싱을 가면 이 점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리얼타임 환경에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거는 모멘텀 싸움이에요. 약간은 조금은 이게 기세가 있어요. 작업에 하는 데 있어서 탄력이 붙었을 때 이제 이거를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기세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 제가 패스 트레이싱 켜서 이렇게 점 찍혀서 나오는 거를 기다리게 되면 그 모멘텀을 뺏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루멘에서의 작업 방식이 아주 이제 큰 차이들을 내고 있고요. 루멘이 그래서 트윈모션에서 지금 가장 많이 강력하게 쓰이고 있는 렌더링 방식이고요. 패스 트레이싱, 물론 패스 트레이싱으로 렌더링을 하면 여기 이제 썬큰 부분의 이 빗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잘 잡아내기는 해요. 예, 얘는 실제로 빛을 쏴서 반사들을 일으키면서 추적해서 그 추적 값을 뿌리는 것이고요. 반면 루멘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나, 이게 제품에 있어 이 반사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제품의 어떤 품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이제 어떤 큰 차이를 영향을 미치는가,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루멘 작업 방식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차세대 렌더링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작업 방식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렌즈 플레어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할 건데요. 바로 여기 썬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제 강력한 일광이 존재합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렌즈 플레어 효과를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직사광선을 카메라가 마주어 보았을 때 일어나는 이제 보케, 플레어 효과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트윈모션은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 어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이런 객체들이 존재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들을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어떤 도트들을 어떤 간격으로 해서 배치하는데 끝으로 가면서 좁아지면서 스케일도 줄어들어 라는 어떤 규칙을 생성해서 그렇게 프로시저널 제네레이터를 하거든요. 그 기능이 언리얼 엔진에 존재하고, 그리고 트윈모션도 언리얼 엔진에 있는 그 PCG 기능을 가져와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 방식들을 통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들을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은 좀 어떠냐 하는데, 애니메이션 부분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객체가 움직이는, 액터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타임라인을 디테일하게 조정해서 실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툴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타임라인 기반의 시퀀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은 꽤나 오락적인 요소로 이 씬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애니메이터와 트랜슬레이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시공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혹은 제품 조립도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 포럼 DMP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시퀀스 기반의 단위 세대 인테리어 시공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이제 현장에 배포를 해서 현장에서 이제 단 하나의 이제 작업 방식을 사용해서 이런 이제 품질들을 좀 균일화하려는 시도를 하시기도 하고, 예, 이런 이제 트윈모션의 이제 기능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이제 예전하고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들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전통적인 CG 소프트웨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 채널 렌더링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이 알파 채널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알파 채널들을 따로따로 따서 렌더링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알파 채널을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후보정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 부분만 좀 더 어둡게 톤 다운할 거야 할 때 이런 마스크들을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후보정을 하지 않고 트윈모션만 사용해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이제 파이널 픽셀을 만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제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정 툴, 포토샵이라든가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후보정 툴에서 하게 되면 이제 제 고객이 수정을 할 때마다 저도 후보정 툴에 한 번 더 가야 되는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트윈모션이 이미 실사와 구분하기 힘든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후보정 툴에는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그래픽들을 처리하는 데서 성능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GPU는 31% 쓰고 있고 CPU는 25%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환경은 그래픽카드 환경은 3080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리얼한 환경들을 인 에디터에서 그냥 37프레임으로 이렇게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이제 그 어떤 성능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트윈 모션을 통해서 레벨 1의 디지털 트윈을 좀 모사하는 방식들을 통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트윈 모션에서 만든 콘텐츠들은 언제든지 언리얼 엔진으로 가서 더 심도 높은 그런 이제 그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